어제 5월 1일 대한민국 헌법은 다시 깨어났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10대 2로 이재명의 유죄를 선언하는 그 순간 대한민국의 사법은 침묵을 깨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단은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인가, 권력, 정치 권력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묻는 선택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정치가 아닌 헌법을 따르겠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같은 방향을 본 것은 특정 진영이나 정권의 코드가 아니라 공화주의 원칙, 헌법의 정당성, 그리고 법치의 근간이었습니다. 이 같은 선택은 이미 예고된 바 있었습니다. 48시간 전의 말처럼 모든 것은 순서대로 온다는 예언. 먼저 법이 움직이고 다음은 국민이 행동한다는 흐름. 그 첫 번째 문이 열린 날이 바로 어제 5월 1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헌법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첫 시작은 법정에서 울려 퍼졌고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이어야 할 시간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김영수, 권순일 대법관 때 7대 5 판결처럼 진실보다 정권에 충성한 대법관들이 많았고 그들은 사법을 정략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원 합의체는 정치가 아닌 헌법을 선택했습니다. 판결 결과는 10대 2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10명의 대법관은 유죄에 찬성했고 문재인 정권이 임명했던 2명만이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이 숫자는 대한민국 사법이 어느 방향을 선택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 권력의 신여가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법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어떤 인터뷰도 공개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라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법은 권력보다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의 대법원장은 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대한민국 헌법의 권위를 복원했습니다. 법이 권력을 단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 앞에 남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법이 권력에서 헌법으로 돌아온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에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단순한 항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판결문을 찢어버리자, 사법 쿠데타다 라는 구호를 외쳤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대법원 앞에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박찬대는 대법원 판결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퇴 발표를 같이 엮으면서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말을 꺼냈고 한 대법관을 직접 겨냥해서 진압할 것이라고 막말까지 쏟아냈습니다. 이 발언은 판결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헌법기관에 대한 적대 행위입니다. 사법을 적으로 규정한 선언이었습니다. 좌파 진영이 사법부를 향해서 벌였던 이 같은 행동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대법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란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법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발언을 그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찢어버리자 조희대는 탄핵 대상이다. 유죄면 항쟁이다. 이 말들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혁명정당, 계급투쟁정당의 언어였습니다. 이들은 헌법을 함께 쓰는 시민이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적들입니다. 법치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 판사를 신뢰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제도가 원칙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신뢰하자는 말입니다.
사법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했던 그 시절에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특별했던 이유는 어떤 영웅이 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재판연구관,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기록을 배당과 동시에 검토했고 상고서와 답변서가 접수되자마자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연구관들은 유죄와 무죄 입장을 나눠 치열하게 논쟁을 했고 그 결과가 10대 2라는 집단 지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은 어느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합의 제도가 작동한 결과였고 이것이 진짜 법치의 저력입니다. 법은 한 명이 강해서가 아니라 견고한 제도가 움직일 때 정의를 실현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미 30명 이상의 고위직을 탄핵했고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날리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제거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절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 제도는 사람보다 오래 갑니다. 제도는 권력보다 강합니다. 우리 보수 우파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도를 지키고 시스템을 복원하면서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싸움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놓고 벌이는 정치 게임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유냐 전체주의 통제냐를 결정짓는 문명적 선택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판결을 부정하고 법치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체제 자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좌파들은 늘 국민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그 국민은 특정 지지층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적폐, 반독, 청산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들은 사법부도 언론도 선관위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고 있습니다. 제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관리하고 움직이고 그런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보수 우파가 지키려는 자유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절차를 중시하고 제도와 권력을 통제하려는 질서입니다. 헌법, 법률, 제도, 판결 등등 모든 것을 통제의 도구로 보는 좌파들과는 달리 우리는 그것은 우리 자신들을 보호해야 하는 규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가치 전쟁입니다. 국민이 이기느냐, 권력이 이기느냐, 헌법이 살아있느냐, 파별이 승리하느냐, 자유를 지킬 수 있는가, 통제가 강해지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정권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지켜내는 싸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윤 어게인 운동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문명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이순남님, 석범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